지금.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소중하죠? 지금 다 쓴 거지만. 나도 그 말만 믿어 각시한테 문자를 딱 보냈더니 각시 대답은 지금 현금 입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이 현금이 더 필요하구나 그걸 압니다. 근데 사실상 문제는 지금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왜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냐?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쓸 수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강명을 뭐라고 절대 아무리 가도 남편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남편 보고 있어서 남편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제목을 잘못 지었어요. 남편, 놈이 편이라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을 오죽 푸대접했으면은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경비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내일은 우리 아파트에 바자회가 있는 날이니까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다 경비실로 갖고 나오십시오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남편 손만 다 끌고 왔어요. 그것만으로는 좋아. 남편은 꼬마가 딱 하는 소리가 엄마가 있어서 좋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맛있는 것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같이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그 원인은 딱 따지고 보니까 부인들이 잘못이 아니야. 보니까 나라에서가 잘못했어. 우리나라에 보니까 남편 나라 있는 거 맞습니까? 없어요. 어머니 나라가 있어. 모국. 또 할아버지 나라가 있어. 조국. 조국 모국은 있는데 이놈 아버지 나라가 없는 거야. 이게 나라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처럼 하다 보니까 남편도 부인을 신경 쓰기가 힘든 거라. 이게 어떤 사람이 동사무소 가서 뭐 신청을 하려는데 딱 가니까 이름을 쓰는 데 있어요. 성명, 홍길동. 그 밑에 처가 있어. 거기를 한참 고민하더니 뭐였으냐? 누구의 어멍. 그러니 그 동사무소 분이 이 이름이 맞습니까? 맞대. 누구의 어멍이 맞냐고. 맞대. 각시 이름을 한번 불러본 일이 있어야 알지. 각시 이름을 몰라본 거야 이게. 맨날 시집 보니까 누구의 각시 했다네. 다음 얘기나 누구의 어멍하여 몇십 년 살아보면 각시 이름을 알 수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어멍으로 그쪽 쓰는 거야 이게. 그처럼 씁니다 이게. 그것이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봅니다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같이 살겠다. 여러분들 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저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겠다는 사람. 예, 저요. 남편 오신 사람이 많습니다. 야, 이거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네 이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네. 나 보니까. 아니, 한번더 생각해. 왜? 지금 우리가 그나마 평균적으로 설문조사를 딱 했더니 같이 살겠다는 설문이 54% 나왔습니다. 너무 이거 박수 치려니까 이게. 자, 우리 여러 남자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럴 때는 여기는 뭐지 안 살게 됐지만 근데 왜 같이 안 살게 됐나 여기서 남자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부인 이름도 기억 못할 판에 한 번도 부인을 칭찬해 본 일이 없어요 보니까. 딱 밥을 먹으면 맛있게 잘 먹었다. 그죠? 칭찬을 해줬고 근데 밥 먹으라고 수저 딱 놓고 이건 분명히 각시가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각시가 어떻게 사리가 있어. 그리고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려.
생일날도 재수 좋아요. 한번 생각나까 새끼들이 와야 생각나. 그럼 생각도 안 날거니. 그처럼 언니 각시가 곱게 봐줄 일이 있습니까 이게.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할 일이 있어야 사람은 갈 곳이 있어야 되고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살아있음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가 할 일이 있을 때 살까 말까 아니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맛입니다. 이게. 자, 리더의 병목. 여러분들은 전부 다 리더입니다. 리더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담력이 있어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실력은 어떻게 나오냐? 자기가 닦는다 합니다. 실력을 닦으려면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 보면은 시작도 안 해가지고 이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셨던 분, 안 사본 사람들이 복권 사셨던 분, 복권 안 사본 사람, 복권 당첨 내봤습니까? 안 사봤습니다. 복권도 안 사는데 당첨될 리가 없지. 마찬가지로 우리 뭔가 해야만이 실력이 쌓여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실력을 쌓아지기를 바라면 절대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실력은 분명히 뭔가를 해라.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야 이제 공부하라 하면 야, 이거 나나에 이거 무사기 나나에 이거 못해. 그리고 이건 나가 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지 못할 이유만 수천 가지 되면서 안 해버립니다. 이게. 근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뭔가는 결단을 내리고 실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저 지금 모습이 지난번 모습 보고 어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좋죠. 남들이 가발을 모르는 사람 많다고 보니까 또 알고는 돼요. 나도 이거 할 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 해야 될 거 막아요. 나하고 똑같은다. 이게 조경호 씨가 했어. 조경호가 나간 대로 했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둘 다 고민을 한대야. 이거 진짜로 해 맞는 거지 틀린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 나를 해주러 온 사람이 대머리더라고. 근데 이쪽 머리가 있어. 벗어나면 대머리야. 멋인 거보다는 낫겠지 해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된 거니까. 이렇게 뭔가를 할 때에 나타나고 실력도 뭔가 배울 때 나타나는 것이 그렇다고 절대 안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죠. 한단 말이야. 그 물론 때도 있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러지. 그래서 내가 늦게 공부해놓으면 네가 공부? 딱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해. 뭔 사람이? 야 웃기지 말라. 그 말을. 나가 또 나중에 이제 운동을 나가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집에서 나 운동가 걔네 딱 입으면 당신이 운동한다고. 죽을 날 받았수가 죽을 날 받았수가 왜 죽을 날 받았. 항상 그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무조건 하고 실력은 해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했는 게 제가 잘 쓰는 말씀입니다. 고생와사. 움직이면 살고 앉아있으면 죽는다. 고생와사.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갈 곳을 만들고 만날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걸어다녀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백천만이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일시백천만. 1. 하루에 한 번 좋은 일 하고 10.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기 100. 하루에 100자 이상 쓰기 1000. 하루에 1000자 이상 읽기 10,000.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정말로 주위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담력. 담력은 실력이 갖춰질 때 나옵니다. 준비되지 않을 적에 불안한 것이지 준비되면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 시험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나옵니까? 그런 질문 하나도 안 해요. 시험 공부를 여기서 선생님 이번엔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만 나올 거죠? 그절만 나오고. 그러면서 준비된 사람은 항상 담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늘 불안한 거죠. 이게. 마찬가지 여러분들 1등은 절대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증명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을 쌓으면 당연히 압력이 들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 매력. 스타일은 당신을 내려놓는다. 내가 만약에 갈중이 있고 이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집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네. 들어봤자 뭐 과일만 대충 그 정도밖에 안 고름직하게. 근데 기대적으로서도 옷이라도 곱게 입어보면은 뭔가 좀 고름직하게 들려야 돼. 사람의 말은 고람직하게 걷고 드럼직하게 들어줘야 그것이 되는 건데 매력이 바로 그겁니다. 보면은 매력은 자기 있으면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그 선거하는 사람들이 매력은 가장 잘 만듭니다. 제가 여기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당대표에서 그 대선 경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3개월 동안에 이미지 메이킹 비용으로 얼마를 썼느냐? 6,880만 원 썼습니다. 이거 거짓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신문에 딱 나왔습니다. 6,880만 원 썼다고.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늘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 관련했느냐에서 다른다. 사람은 끼리끼리 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 우리 동네 총각한테 저기 홀라방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길래 나가 그래서 너가 여자를 만날 때는 진짜 가장 너한테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고 돈이 있든 없든 가장 비싼 집으로 가라.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더 가게 되면은 모텔에 가지 말고 호텔로 가라. 왜냐? 그것이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렇게 보여야 멋지지. 그러자고 싸구려나 입고 나가보십시오.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보다 늘 얘기하면 농촌에서 일을 할 때도 작업복 입을 때는 작업복 입었다가 끝나면 그건 작업복입니다. 끝나고 나오쇼. 잔치복에 갈 때도 기옷 입고 야 병장복에 갈 때도 그것 입고 하지 말라네. 생기는 사단 옷을 언제 입지? 요즘은 옷이 길게 가지고 계속 입어도 허기는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입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입어. 근데 왜 안 입느냐? 체면 때문에 보면. 왜냐면 아이고 나도 이거 집어가면 뭐를 넣을 거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떤 걸 거고 그 생각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에서 작업 말고 할 때 말고 임시 갈 때라도 딱 콤비면 콤비 아주 멋진 옷을만 딱 한 달만 입어보십시오. 동네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저 사람은 옷 잘 입는 사람으로 인정해버립니다. 내가 지금 가방을 딱 했더니 제일 천만만 어색한 게 아니지. 여러분들 아직 지금은 어색하죠. 이게 익숙해서. 동네에서도 그럽니다. 처음 볼 때만 어색한 거야. 다음 볼 때는 각시도 한 두세 번 보니까 아 이제 좋다. 그건 아니지.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미지는 자기가 만들어가는데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피치도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품격 있게 보일 테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지도자들 관상에서 연설을 때 보면 아 저 사람 말 잘한다. 왜 말을 잘하냐면 그 사람은 어떤 속도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는 1분에 270자에서 280자. 그러면은 내가 단생에 가서 말을 하겠다. 사람은 3분 이상 말하면 지루해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700자 쓰면 딱 2분 30초 될 겁니다. 그러면 리더는 아무리 말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말을 끝나면서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딱 한마디. 뭐 문화는 뭐 지금부터 뭐 청춘은 뭐 지금 뭐 바로 지금부터다 뭐 그런 식으로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왜냐면 리더는 나가서 회장인 경우 누구 어느 시장님 와서 참석 고맙습니다. 도의원님 참석 고맙습니다. 누구 참석 고맙습니다. 반 이상 가면 이게 자기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원고 쓰고 갈 필요도 없어요. 자기 포인트 하나만 갖고 가면 700자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올라가면은 긴장이 돼가지고 말을 언급을 또박또박 못한다는 것이 문제야 이게. 그리고 정면으로 바라보질 못해. 사람은 다 정면 바라보면서야 집중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나는 원고를 안 갖고 가는 이유가 있어. 내가 원고를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집중 안 합니다. 불안해서 내가 하늘을 봐도 그 사람이 집중을 안 합니다. 딱 봐버리면
내 눈을 피하지 못하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 어려운 단어 절대 쓰지 말라. 가장 있는 척. 무슨 지가 무슨 유식한 척 하면서 미사기 오브스 딱 쓰면은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가장 쉬운 단어를 써야, 가장 쉬운 단어를 써야 되죠,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또박또박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장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 저도 행사 사회를 많이 봤는데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좀 이쁩니다. 아예이오오예야 아예이오오예 이렇게 입을 풉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발음이.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이런 연습을 좀 하고 가면 좋습니다. 자,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에요.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한번 이렇게 시작.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에요.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자, 한 번 더 시작. 예, 자, 진짜 이런 버릇을 자꾸 하면은 발음이 정확해지고 좋아집니다, 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스피치 강사, 저도 스피치 이거 자격증이 있는데 스피치 가면은 이런 것들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 리더십. 리더십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관심과 배려, 그리고 카리스마, 비전. 이것이 필요합니다. 관심과 배려. 그 사람한테 선물을 해주더라도 그 사람을 알아야 선물을 해주죠.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때만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머리 없는 대머리한테 드라이기를 딱 선물하면은 그 드라이기를 선물 받은 대머리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쫄리는 것 같잖아요. 딱 전화하고 야, 너 나 쫄렸나? 그런다니까 이게. 그 관심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관심과 배려, 이거.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카리스마를 우리는 보통 신이 내는 은총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이 절대 지도자의 은총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느냐? 많은 경험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이끌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비전.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원들이 비전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데 무슨 조직원들이 희망을 걸고 그 조직에 남아 있겠습니까?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비전을 실천한 사람한테는 100%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도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말로만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을 꼭 주는 연습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 말 맞잖아. 우리가 보면은 보통 보면은 어떤 걸 탓을 합니까? 아까 보니까 그 앞에 있었죠. 이걸 실력도 없고 담력도 없고 매력이 없는 거를 무슨 탓을 하느냐? 대부분 이 사람들이 운명이 겁니다. 운명. 난 운명적으로 이런 기술이 어서. 이 기술은 운명으로 만드니까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운명은 돌아갑니다. 근데 운명을 피하지 못하는 것 같이 합니다. 그 노래에만 있어요. 뭐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이런데 박수도 안 쳤네. 그 소리내어 울지 말라 그래. 운명을 바꿔가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운명을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 과거사. 한마디로 옛날에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바꿉니다. 대부분이 교육 장소에 보면은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남자들은 안 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처자분들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대단하시. 보통 경찰청장이면 이런데 안 오잖아요. 이게 날씨에 강의 되면 오겠어요, 솔직히. 자기가 강의하지. 우리 선생님 출신들 다 마찬가지로 잘 안 오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대학원을 어떻게 다니냐면 저는 대학원이 우리 아들보다 밑에 아이들하고 다녔어요. 학교 운동장에 그 교실에 학교 운동장에 우리는 그 운동장을 나가면 폭발이 잘 안 나가니까 강의실 그쪽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다 인사했습니다. 교수인 줄 알고 개뿔나가 교수. 진짜 그래서 진짜 대학원을 다닐까 말까 했어요. 나 대학원을 한 달 다니고 대학원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교수들이 막 자기네가 버텨주겠다 해서 내가 대학원을 악착같이 마치긴 마쳤는데 진짜 그렇게 됐다. 이게 마찬가지로 그 체면 때문에 못합니다. 과거사 때문에 왕년에 뭐였는데 어떤 엄마가 딸하고 딱 길을 가다가 빗판길을 가다가 댕글랑하게 넘어졌어 엄마가. 그러니까 딸이 엄마 걱정해. 아이고 엄마 어떡해 그 엄마가 버덕이 일어나면서 야 이년아 쪽팔려 죽겠는데 아프게 문제냐.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는 체면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한마디로 비교.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해야지. 그래야만이 내가 발전을 하고 희망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남하고 나는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탓. 누구 탓을 잘해. 나이가 못한 것도 누구 탓. 못 사는 것도 부모 탓. 한마디로 시험 떨어져도 부모 탓이야 이게. 부모가 불공 잘 안 되려고 나는. 기도라도 달라고 어디가 빌어주시면 학교까지 안 빌으려고 그랬잖아. 그 부모는. 교회 댕길 안 빌어봤어. 저희가 가지고 되실 건데. 그런 식으로 그겁니다.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 미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 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여기 다 위험한 사람만 있어 보니까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보니까 믿고 안 믿는 게 다 생각이 기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자, 이 십자를 이렇게 딱 그어놓고 이거를 그어놓고 이거 수학 선생님한테 들으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교통수경은 뭐라고 봅니까? 내거리. 네. 그거 보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리고 이거 좀 뭐냐 목사한테 들으면은 십자가로 보이고 그다음에 저기 간호사한테 부르면은 적십자, 약사한테 부르면은 녹십자 이렇게 봅니다. 길 가르쳐주는 것도 똑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 길을 물으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는데 저리 가면 천주교에 있죠. 이리 가면 또 침례교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드 돌아가면 또 감리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절이에요. 보니까 딱 하는 소리가 만약에 서귀포면 어디로 갑니까? 딱 절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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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갔어요. 다 절로만 가죠. 술꾼한테 길을 딱 물으면은 저기 청송 막걸리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포장 반차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보니까 보면은 이것이 탓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은 바뀌는 것이다. 움직일 문자의 목숨이면 움직이 바뀌다. 여러분 태풍도 수막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옛날에는 그 들판에 그 있는 소똥들 다 뗄감 했어요. 솔직히 우리 그때까지도 학교에 그걸 가져갔으니까 들판에 소똥이나 말똥 같은 거는 소똥, 말똥, 개똥이 있었는데 말똥하고 소똥은 다 뗄감만에 가져가지고 개똥만 안 가져간다. 개똥이 신선하게 거지. 아이고 나는 이거 쓸모없이 이거 이런 팔자가 어딨나 하는데 예쁜 민들레꽃 씨가 딱 날아와서 개똥이 앉아서 예쁜 꽃을 피웠잖아요. 개똥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절대 사람도 죽으라는 팔자는 없습니다. 어느 날 일가족 4명이 자살을 해갔어요. 이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63빌딩에 올라가서 자살하던 4명, 일가족이 다 뛰어내렸어. 다 죽었을까요? 다 살았을까요? 예? 다 살았어요. 왜 살았냐? 아빠는 기러기 아빠라서 살고 엄마는 새엄마라서 살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라서 살고 딸은 별 떨어져서 살고 다 살았답니다. 이게 보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삶은 경주가 아니라 함께 걷는 여행의 길이다. 말만 이거 치고서 진짜 뭐 여행 길이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 여행 가라면 여러분들 요즘은 여자들이 여행을 갈 적에 남편들한테 냉장고에다가 5글자 쓴다고 하던데요.
까불지 마라. 그런데 냉장고에 딱 써붙여가지고 가스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짚어내리지 말고 아무한테 전화내지 말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어라 해가지고 딱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은 가슴 떨릴 때 가는 겁니다. 다리 떨릴 때 가는 거지 않고 다리 떨릴 때 그냥 가면 보는 지가 나밖에 없어. 100%. 네가 그 아프면 네가 책임지고 될 수가 없어. 절대 경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간병업하는데 며느리가 간병업하는데 간병이 탁 구체적으로 인정 돈으로 간병이를 붙여주면 좋은데 어머니만 돈으로 간병을 하는 거야. 경험에서도 인연이 생생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질 때였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책임집니다. 이제는 딱 나이 때문에 이제 간병을 안 쓰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요양원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그럴 필요 없이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요, 2008년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하고 자식이 왕래하는 것이 42%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딱 되니까 17%였습니다. 이게 그 정도면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늙으면 같이 살겠다. 2008년도에는 32%였다가 2020년도에는 12%. 이제는 부모도 자식하고 같이 안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은 늙으면 절대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에만 하더라도 자식들이 1년에 집을 몇 번 하냐면 맹길 2번 오지, 10개 때 오지, 어멍생일, 아방생일 오지 하다 보면 한 5번은 왔어. 그래서 보통 서울에 이 시나이들도 그 정도 아는데 이제는 시의 시나이들도 재수 좋아야 3번이나 2번이나 오카마카 해 보면은. 그리고 우리 며느리 친구가 뭐를 했냐면은 우리 아들이 집 사가지고 5년 됐는데 나가 2번인가 3번밖에 안 갔어. 우리 집사람보다 가지 말을 나가거나 야 니네 시어머니 진짜 세련된 시어머니래 안 가니까 이거 바로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 사는 며느리가 시골 사는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설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꼭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딱 보냈는데 시어머니 문자를 딱 봤더니 황당한 거야. 홍글자가 오타됐어.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설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꼭 내려가겠습니다. 설날이 설날로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바로 이런 세상, 이렇게 되는 세상이 있다 이게.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이 살아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 거기서 거기더라. 그러니까 아동마동 살아도 거기더라. 왜? 뭐야? 하나 적었네. 거기 하나 봐요. 저도 뭐라따라 그런 겁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세상이 되느냐? 지금 사회가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길 사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 될 사람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맛을 살아가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민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젠더 갈등, 어쨌든 계층 간의 갈등,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85%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냐면 부모의 소득과 지위에 따라 가지고 자식의 학교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는 70%가 우리나라 최고 고소득층 자녀가 들어가는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그냥 시험만 보면 그 스펙 같은 것이 없으니까 쉽게 가서 이제는 다 스펙이 따라잖아요. 이게 수능 모두 스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돼가지고 우리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가 연봉 1,000만 원 이상 저기
연봉 1억 이상, 이 자녀들이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연봉 1억 2천 이상이 돼야만이 가는 자녀들이 50%를 차지해버립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모가 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우리 자식들도 운명이 다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사회입니다. 이제 한마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학교도 부모의 뜻에 따라가서 가야 돼. 근데 솔직히 그렇다고 강남 보면은 옆집이 사람이 둘 다 비슷하게 잘 사는데 옆집 사람은 서울대 가고 옆집은 지방대 가면은 뭐랍니까? 어느 대학 가시면 옆집 사람이 고를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악착같이 지방대 갔다 서울대로 전학이라도 시켜야 되지. 그런 생활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공정 경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한마디로 말만 공평한 경쟁이다이죠. 우리가 선의 경제 절대 선의 경쟁 없습니다. 한 놈은 죽어야 되는데 무슨 선의 경쟁입니까? 둘 다 살 수 없어요, 그게.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 젖짠싸. 졌지만 잘 싸웠다. 졌는데 어떻게 잘 썼습니까? 패배는 그만큼 비난을 받는 축구도 한번 져보십시오. 난리 치니까 이제 오늘 밤에 중국하고 축구 때 이기면 박수 치고 져보십시오. 뭔 두개 이강인이가 손흥민이가 못했다면 저거 못쳤다면 그런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그렇죠. 부모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앉을 자리가 많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인 세상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은 세살적 버릇 8가지 간다는 어른들 말이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배운 걸로 먹고 삽니다. 운동을 배우면 운동으로 먹고 살고 연기를 배우면 연기로 먹고 노래를 배우면 노래로 먹고 살고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 배운 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청년들이 자산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28.4% 가장 높아요. 즉 우리 OECD 가입된 국가 중에서 그 정도로 우리는 아이들도 힘들게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내준 것이 있죠. 뭐냐? 파리가 커피에 빠져 죽으면서 하는 소리 뭐라고 했습니까? 쓴맛 땀맛 다 보고 간다. 마찬가지로 진짜 자랄 때부터 우리는 쓴맛 땀맛을 다 보고 자고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은 필수의 통할통 잘 통해야 되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통이 더 심해지면 수통이 막힙니다. 수통이 막히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꽥해야지 뭐. 그럼 그 방법은 수통 막히면 죽어야지. 마찬가지로 수통 막히면 죽어지켜 그런 말 없는데 옛날에 보면은 답답한 사람 말을 해도 안 되고 사 아이고 자기 답답해 나 수통 막히면 죽어지켜게 그만 고릅니까 그럽니까. 바로 이 소통이 가장 좋은데 소통은 누가 가장 잘하느냐. 요즘 아이들 소통이라는 것은 가족 간 소통부터 해서 직장 내 소통, 국가 간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가족 간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너희가 살면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해. 밥 먹으면 또 카톡으로. 밥 먹으면서도 앞에 앉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이 카톡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게. 옛날은 안 그렇습니다. 이 옛날 할망들 하는 소통을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정류소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딱 같이 앉았다. 셀파 모를 할망인데 하면서 걔는 할망은 어디 사람이신가? 난 이리 사람 어디 동네 사람이다. 아이고 기과계란 미신 거 없어. 난 농시에 쓰겠네 기과. 걔는 아이들은 몇십과 열둘 마시게. 아이고 그거 혼자가 니가. 근데 또 가면 아니고 난 녹도 빌었으라겠네. 그처럼 이 소통이 잘 때 할망들은 근데 요즘 사람은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모를 할망들 부족합니다. 이게 소통 몰라도. 근데 요즘은 정책 높이 앉아도 이런
3만 원이 전철 타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말하는 거 하나도 못 봅니다. 핸드폰 보고만 말해. 왜냐? 핸드폰은 짠소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가장 주제다. 그래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경청이다. 자기 말만 해주는 사람은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경청 70%는 듣고 30%만 말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인연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잖아요. 왜 그러냐?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이해를 안 해서 문제죠. 이게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면 사람하고 굉장히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부족한 데 살아라. 사람은 특별 대접을 받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마음속으로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질투합니다. 이게. 근데 내가 좀 부족한 데가 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옵니다. 우리 문화대학 학장 1기부터 5기까지 했던 학장님 우리 이용길 교수님이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학력도 산업정보대학 학장도 했었고 훨씬 좋아. 근데 맨날 불만이 먼저야. 서귀포에 있는 이 여성분들이 자기한테는 아무도 안 좋아하고 강변님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불만이었어. 밥 먹을 때마다 그 말이 딱 끝나있어요. 학장님은 너무나 완벽하다. 들어간 고시업잘 내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 앞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사람이 오는 겁니다. 이게 완벽했는데 누가 채워줍니까? 늘 부족해야 그 사람 내가 잘나고 싶지 아무도 안 옵니다. 부족해야 옆에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맑은 물에 물고기가 안 논다. 그런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항상 내가 조금 더 이쁜 사람한테 누게 갑니까? 기왕도 안 가져서 지금 남자들만 가. 그런 식으로 조금 부족한 데가 살아야 좋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열어라.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아라. 자기가 먼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으래 가지고 밥값을 돈 내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먼저 밥값을 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거는 자기가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기쁘기 때문에 자기가 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참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전에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밥 사케닝 가놓고 계산할 때 되면 화장실 가고. 이거 어떡해. 야, 그 카운터에 거기 갔다 왔으니 감시하다 화장실 갔다 오기. 걔는 그 가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식 먼저 바꿔버려. 야, 그 나간 얘기 대신에 너가 내버려놔. 그 말이라도 안 하면 별 느끼라고. 그처럼 한다니까.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자주 생겨요. 근데 옛날에는 그 커피숍이 아니고 다방이 있었어요. 다방에는 또 마찬가지야. 차마실에 만약에 나가 청장님하고 둘이 차마실에 가서 차를 딱 마셨는데 좀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하고 또 저기 정진이가 들어왔어. 이제 저쪽에 둘이만 차마실에 왔어. 이쪽에 또 문정생이하고 또 숙주이가 또 들어왔어. 우리 먹으면 나와버리자는 들어간단 말이야. 걔네는 최면상 우리 것만 계산 못해. 저기 것도 계산하고 니네 것도 계산하고 차 두 잔 먹으니까 차 6째 값을 사고 제 열받는 거라 이게. 근데 이제는 들어가면서 계산해봐. 차값을 혹시 계산을 하면 차 안 주잖아. 야, 그나마 다행이네 이제는. 이제는 그런 수법을 써보면서 그래서 음식 정도 키우는 수법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것이 종자가 이게 밥상캐는 놈이 절대 도망 못 가게. 이게 술도 가겠습니다. 회사 있어. 술도 술 먹어 그냥 꼭 맥혀는 놈이 계산할 때면 취해버리는데 취해버리는 놈이 미리 계산했습니다. 이제는. 근데 우리가 DNA가 그처럼 됐어요. 여러분들 애기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나오니까 피고 나오니까 쥐고 나오죠. 편줄을 몰라. 이게 태어나면서 쥐어 남의 걸 다 가지려고만 그렇게 태어나버리니까 이 조물 충격을 아주 잘못 만들었어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문제다. 자,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우리가 인간관계는 뭐냐?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봐야 한다. 그리고 마치 사람은 자석 같아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맞죠? 이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똑바를 경우 나한테 그런 사람이 붙습니다. 내가 만약에 처지게 달고 내가 만약에 허술하게 웃고 허술하면 또 그 사람이 친구로 붙습니다. 자기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의식을 입고 다니십시오. 늘 얘기합니다. 제가 이 사람이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주도 마찬가지. 딱 보면은 돈을 딱 주면은 줄 때만 감사합니다 해서 인사 딱 해. 2부이면 그 다음부터 오지도 않아요. 손주들은 그 돈을 기억 안 합니다. 돈은 순간빼기니까. 근데 사람의 모습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손주들 올 때도 항상 멋있는 옷 입고 놔두고 멋있는 행동을 하면 손주가 커서 아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때 보면 막 멋지더라 그럽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근데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침해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면은 계속 침해만 하는 게 방송에 여러 번 나왔다. 우리들 머리에 그 모습으로 기억해버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68세에 돌아가셨는데 딱 멀쩡하게 돌아다니다가 딱 쓰러져서 돌아가셔서 지금 난 아버지 모습을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그 당시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좋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활동관계를 넓혀가지고 돼. 그래서 가족 간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그것이 가장 문제예요. 나도 이 가족 간의 인간관계를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 보니까. 나는 크면서 아버지가 둘인 줄 알았거든요. 난 진짜 아버지가 둘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 아니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성이 강씨고 나를 키워준 아버지는 성이 벼씨인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 맨날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우리 아버지는 성이 벼씨고 이름이 인간이에요. 맨날 저 인간 하니까. 그처럼 이 인간관계를 보면 그래서 이 가족관에서 키워갈 적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하고 누구하고 사람을 만날 때 막 뇌물 쓰고 사바사바 한다고 그러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사바사바 한다. 사바사바는 아부할 때 사바사바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사바사바가 뇌물이거든요. 한마디로. 사바가 뭔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사바는 일본어로 고등어. 왜 사바사가 나오냐? 일제시대 때 죄 없는 사람도 끌려가고 죄 있는 사람도 끌려가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 면허를 안 시켜주지. 백이 없으면 면허를 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백이 없어 면허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등어를 한 마리 사고 가면은 면허를 못하니까 두 마리 사고 가는 거야. 사바 고등어 두 마리 그거 사고 가서 주고 면내고 그런 식으로 뇌물을 준 겁니다. 이게. 그것이 사바사바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한번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는 5가지 법칙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먼저 놓기 법칙.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놓으십시오. 놓을 적에 내가 잘난 모습 보이면 절대 상대방은 문을 안 열어줍니다.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경우 상대방은 먼저 문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자랑할 적에 옆에 사람한테 놓고는데 나가 이거 잘된 거 자랑하지 말고 나가 못한 거 너한테 막 가장 힘들었던 거 그걸 먼저 내세우십시오. 그 사람이 100% 동정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울이 법칙.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내가 먼저 웃어야 상대방도 웃습니다. 내가 안 먼저 웃습니까? 내가 먼저 베풀어야 상대방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마디로 베푸기 법칙.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베푸십시오. 네 번째 로맨스 법칙.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여성분하고 밥을 먹으려 식당에서 나오는 걸 봤다. 우리는 단지 밥만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은 야 저 둘이가 무슨 관계인 거니? 그 생각부터 먼저 해보거든요. 야 저 언제부터 만나시니? 한 번도 만난 거 본 일도 없는데 야 만나 그거만 나중에 보면 만난 지 오래인 건 아니?
그래서 로맨스의 법칙,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찝신의 법칙, 사람은 누구나 짝이 있습니다. 찝신도 짝이 있는데 사람이 짝이 없겠습니까? 다 짝이 있는데 결혼 못한다고 짝은 있지만 인연이 안 닿았을 뿐이죠. 이게 그런 말이 있죠. 뭐 가는 년 5년, 뭐 2년 전에 가는 년 5년 해봐도 인연이 가장 좋다고 하듯이 인연은 늘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찝신의 법칙, 사람은 꼭 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을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호연은 구하고 악연은 피하라. 좋은 인연은 받아들이고 나쁜 인연은 빨리 끝내십시오. 나쁜 인연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나쁜 인연은 갖고 가도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막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 내가 만약에 누구 성도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 안 해주면 실망하잖아요.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버릴 것. 근데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됐다. 너의 나아가 해줬는데 고마운 마음을 안 가져. 왜 이거를 해주지 않아? 그거는 도와주는 것이 아닌데 계약이지. 그건 계약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시면은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지. 내가 돕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무슨 고마운 말이요? 그것이 자기가 말하는 그리고 기대하지 말아야죠. 이게 기대하고 이 마음을 다루려면 이거는 계약입니다. 이건 도와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관계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 당선된 사람이든 나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든 간에 상대방이 노력을 알아줘야 됩니다. 언제 너가 도와준다 해그래 모른 척 하지 말고 100% 마음에서나 행동에서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 지킨다면 진짜 인간관계는 잘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인간관계는 이 세 가지 말고도 네 가지가 더 있다. 인간관계를 못하는 관계는 사척을 하지 말라. 한마디로. 저 처음에 아는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 것이며 있는 척 하지 말 것이며 예쁜 척 하지 말라. 막 오랜만이다. 밥 먹고 한번 먹게 돼. 한번 먹게. 언제 그거. 맨날 언제가 돌아옵니다. 다음 만나면 또 언제 우리 밥 먹게. 그건 인간관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는. 인간관계를 이루어주려면 신뢰를 하십시오. 딱 말해서 밥 먹자면 야, 너 시간 일정 봐봐. 몇 월 며칠 우리 밥 먹자. 그렇게 들어가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밥 먹자. 그러면 인간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보면은 돈, 권력, 명예를 줍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공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좋은 사람의 옆에 있을 때 내 옆에 좋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느냐 아니냐 합니다. 이 돈은 사실상 귀신도 부린데 하고 권력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돈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살에 죽었습니까? 그분이 78세에 돌아가셨어요. 78세 지금 쩍쩍이 잘 사는 분이 많은데 왜 돈 많은데. 근데 문제는 억울하게도 76년 반을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71.5세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벌써 죽었어. 근데 빨리 죽기를 못 버티니까 우리 오정을 맨날 돈 많이 벌었다가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왜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상속세 때문에 자신들이 주사로 계속 살렸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누님도 그런 말입니다. 니네 명이 5년만 더 살아시면 10억은 상속세 덜 내실 거다. 그런 말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돈은 있다가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돈은 진짜 잘 생겼구나. 둥글라 크게 생겨가지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한 집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도 머무르고 저리도 머무르고 한 놈은 분명히 쓰게 돼 있어. 그 중에 우리 동네 7살 꼬마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는 그거 뭐 될 거? 난 돈 쓸 거. 왜?
할아버지도 돈 많고 아빠도 돈 많은데 그 돈은 누가 써? 나가 쓰지. 정답입니다 이게. 자식들 그건 계속 안 보입니다. 난 늘 얘기합니다. 자식에게 돈 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주라. 우리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지금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들은 돈 벌 줄 모릅니까? 생각을 줘야지 왜 돈을 줍니까? 아무리 좋은 밥 물려주고 좋은 집 물려줘 보십시오. 몇 달인데 기억하느냐? 자기 건들 가지고 이거 부모 물려주더라. 이거 절대 팔아먹지 말아야지. 개뿔 그 절대 얼마나 필요하면 나가 사업업계 내는 팔아먹어들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 영원한 권력 절대 없습니다. 한 번은 꼭 내려와야 됩니다. 대통령도 5년 넘으면 꼭 내려와야죠. 그리고 권력을 다 써야 돼요. 대통령 끝나면 휴가를 어디로 갑니까? 다 감옥으로 가죠. 대통령 끝나면 휴가를 싹 감옥으로 나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바로 이것이 권력입니다,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 권력.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봉사를 해야 돼. 우리가 권력은 높은 사람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말이 나오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권력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직에 있는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나폴레옹도 영원을 끝까지 다 통합시켜도 52살에 죽었습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하고 마음을 여는 소통의 미술은 뭐냐? 좋은 인사, 완벽한 언어, 자신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좋은 인상은 어떻게 나오냐? 웃는 얼굴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웃을 때 예쁜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웃는 얼굴에서 나오는데 웃는 얼굴은 그냥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웃어줘야 할지 이거 보시고 이 사람하고 면접 가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될 것 같죠? 예. 마찬가지로 얼굴이라는 것은 내용을 또 영혼을 담는 그릇. 그래서 얼굴은 저기 뭐냐면요 얼굴 영혼 얼자에다가 풍노불. 그래서 얼 빠진 놈 때는 혼이 나가버린 사람, 영혼이 나가버린 사람을 얼 빠진 놈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을 때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때는 이 눈이 웃고 입이 웃고 마음이 웃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이 젊다, 인상이 좋다. 그러면은 자기가 웃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숨을 들이마십시오. 그러면은 숨을 이 인상이 좋습니까? 이 인상이 좋습니까? 숨을 들이마시는 인상이 좋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활동을 해야 젊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 있으면 긴장이, 사람을 만나면 긴장을 하잖아요. 절대 호흡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호흡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늙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활동하는 사람이 젊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의 우리 첫인상은 6초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시간에 이 사람한테 사기가 맞음직하다 아니면 이 사람을 다 도와줌직하다 다 파악합니다. 머리에서. 말은 안 해도 첫인상은 6초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첫 번째 잘못된 인상을 바꾸려면 60번을 만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인상이 소중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묻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오냐? 걱정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걱정.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보면 놈이 맞대 밑강 안 탄 것도 걱정하고 놈이 검질 짓은 것도 걱정하고 아무튼 놈이 맞은 걸 걱정한다고 이것만 걱정하면 되지. 그겁니다. 걱정. 어떤 어머니가 사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남학신장신, 둘째 아들은 집신장신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맨날 걱정해라. 비 오면은 한마디로 우리 저 집신, 그 큰아들 집신 안 팔릴까 하고 걱정. 날씨 좋으면은 좋은 아들 남학신 안 팔릴까 하고 걱정. 맨날 걱정이라. 그러다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비 오면은 아이고 우리 좋은 아들 남학신 잘 팔리고 기분 좋고, 날씨 좋으면 우리 큰아들 집신 잘 팔리고 기분 좋고. 그러니까 늘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소년범죄 80%는
웃음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소년범죄를 저지른다고 백화점 매출도 스마일 운동을 펼쳤더니 백화점 매출이 20%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살리는 것도 말이고 우리가 인내체, 지식들은 잘할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것이 말인데 너무 비판해버려. 비판하는 말 입이 있으면 칭찬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10번을 비판하는 것보다 한 번 칭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이 입을 잘못 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3D를 조심하라. 비평, 불만, 비난. 이걸 하라. 그리고 입을 잘못 누리면 죽습니다. 이거 삼체 조심을 하잖아요. 입뿌리, 산뿌리 조심하라고. 입뿌리, 손뿌리, 또 뭐 다음 뭐 상상이 맡기고 뭐라 알아봐요. 산뿌리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는데 진짜 입을 잘못 누려서 죽는 사람 많아요. 죽는 게. 여러분들 모기가 있잖아요. 왜 사람한테 맞아 죽는데? 입을 잘못 누렸잖아. 이게 입을. 그러니까 맞아 죽는 거야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다시피 절대 바른 말은 잔소리다. 바른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자, 여기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생겼다 한번 말해도 잘생겼습니까? 잘생겼다. 그거지. 바른 말은 잔소리. 나가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세금 내가 안 물어 그냥. 바른 소리 하면 그냥 잘생겼다고 됩니다 이게. 절대 바른 말이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꼰너시면 꼬락싸니까 그거 뭐고 게 그쪽 하지 말았네. 야 너 그래도 잘 어울린다. 그 말 한마디 해놔도 절대 자기가 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명령 아닌 칭찬을 하십시오. 아이들이 제사 먹으래 못 보고 명절 먹으래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질문을 하고 명령을 내는 거다. 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딱 보면 첫 마디가 뭡니까? 장계가시냐? 아기는 몇 개고, 결혼도 못했는데 장계가시냐 들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아이는 몇 개고, 뭐 어느 대학 가시니, 월급은 얼마고, 그것처럼 계속 질문하니까 아이들이 어른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맹세, 아니 이거 맹세를 가면 또 장계가시냐 소리 들어야 되고, 아니면 또 취직 못하면 또 어디가 취직 그 시기에 들어야 되고, 연봉도 하얀 말을 넣으면 좋지만 못 받는 놈은 어떡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을 만나기 싫으니까 제사치기도 가기 싫고 맹절 먹이도 가기 싫은 거라 이게. 그리고 갖다 얼굴만 절만해도 빨리 나와보라. 도망가버려야 돼. 그 소리 하기 전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을 하라.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말을 들으는데 기분 좋은가? 그거를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잘생겼다 하면 듣기 좋죠. 나한테 미남이다고 나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참 잘생겼다, 당신 멋져, 기분 좋잖아요. 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둘씩 마주보면서 당신 멋져 한번 해볼게요. 당신 멋져. 자, 엄지 쳐가면서 당신 취해라. 자, 기분이 좋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이게. 그처럼 새로 말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자, 보이시피싱을 당해야 되고. 내가 보이시피싱 당해서 몇백만 원 잃었는데, 그 친구한테, 야, 이 새끼야, 딱 들어보면 그 보이시피싱인 줄 모르나? 그런 항상. 돈 잃어서 속으로 불러 죽겠는데, 그 말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새끼 너가 친구냐고 그러지. 진짜 열불 날 거 아니에요, 나라고. 그런데 거기다 만약에 만약 영범이가 보이시피싱 당했다. 그러면은, 야, 영범아, 딱 들어보면 모르냐. 그러면 진짜 열불 난다고. 근데, 야, 나도 그 전로 받으면 나라도 그게 당연해. 어쩔 수, 이 새끼가 해먹자는 건 뱀수단 뭐가 방송이라는 거 어쩔 수 있나? 내가 당해야지. 그럼 위안이 되잖아, 이게. 돈도 안 받아내주는 것이 그냥 또 아이 새끼야 저 새끼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고만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듣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탁드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에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그건 진짜 못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이거 프랑스 대통령이 샤워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못해는 절대 못합니다. 어른들 다 죽어지게 죽어요 지금. 입에 들어가면 죽어지게 주는 사람 빨리 죽습니다. 이게. 그 절대로 그냥 죽어지게 쓰러지고 나는 나가 할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늘 얘기합니다. 일본 야구 선수 있어요. 그 하정 장훈 야구 선수. 진짜 일본에서 타자로 활용했었죠. 4할 때 타졌으니까. 그 선수가 무명 시절을 하다가 프로에 입단을 딱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은행장이 딱 그런 소리가 우리 은행은 담보만 있어야 대출을 해줍니다. 담보가 있습니까? 하니까 담보가 어디 있어? 담보 있으면 기념하고 사불지. 담보 없으니까 가방에서 딱 꺼낸 것이 뭐냐? 야구방망이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담보입니다. 은행장이 그거 갖고 그냥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것은 장훈 선수가 그만큼 유명한 선수가 됐잖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늘 얘기입니다. 나는 진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세 가지 버릇을 바꾸십시오. 마음의 버릇.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어떤 힘든 일을 쓰고 아니면 이걸 금방 넘어가. 이런 코로나도 넘어갔잖아요, 이게. 어떤 것도 그 시간은 넘어갑니다. 고질병. 점 하나 딱 찍으면 고질병 됩니다. 한마디로. 또 내 힘들다. 거꾸로 해보십시오. 다들 힘내. 그리고 자살. 거꾸로 살자. 하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버릇. 비난과 불편해서 칭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마디로.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몸버릇. 여러분들 이 뿌리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셔야 돼요. 입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입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내려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가장 못하는 이유는 뭐냐? 5 빼기 3은 2의 삶을 못 살기 때문이다. 그건 뭐냐? 어떠한 오해도 3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거.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은 있듯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까지는 그만큼만 사연이 다 있는데 그 사연을 묻지도 않고 오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도 3번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 더하기 2는 4의 삶을 살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 생긴다. 2 더하기는 4. 그래서 그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